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암특방 강의 안내입니다. 블로그나 DM이나 우리 현장에서 정말 질문 많이 주셨어요. 암특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우리 암기 특강반 같은 경우는요,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볼게요. 우리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쭉 연달아서 진행이 됩니다. 8주 과정이라서요. 신의사, 예자, 누리, 개론 1, 개론 2 이런 식으로 그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개강일은 7월 4일이고요. 우리 한 달, 2달 정도 저랑 같이 바짝 단기간에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유자쌤, 우리 용어 묻는 문제 이제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용어 묻는 문제가 전혀 안 나오지 않고 있고 일정 부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맞춰야 하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용어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암기를 다 못하더라도 그 답을 이제 쓴 만큼 쓰면은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용어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그런 기본 점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술형 문제도 역시 내가 기억하고 외워둔 것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암기를 조금 더 꼼꼼하게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암기를 하시는 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비법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전해드리고, 그리고 공부까지 실시간으로 봐드리면서 우리 암기 특강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요, 암특반 유단자 프린트가 있고요. 그리고 암기 테스트지가 있어요. 요건 뒤에서 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1교시에 저랑 유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뭘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같이 단서를 보고 쭉쭉 음성 인출하시는 거 연습하실 거고요. 이때는 이제 2주차부터는 복습 시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때 사회관계를 했으면 이때 예술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요, 예술 경험을 전체 복습하고 그 다음에 자연 탐구 내용 들어가려고 합니다. 2교시에는요, 우리 전반부 개념 정리하고 그때그때 개념 하나하나마다 암기를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교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내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직강반에 참여하면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인강생들의 경우는 또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 5교시도요, 앞에 한 세트 진행한 것처럼 두 번째 세트, 하반부, 후반부 강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 바로 그 자리에서 외워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시에서는요,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했던 내용들 모두 음성 인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교시에는 쪽지 테스트로 문자 인출하는 시간 가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8주차 강의에 모두 나오신다 하면은 솔직히 우리 임용시험 내용의 50%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요, 그 안에서 내가 절반 이상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남는 시간이고 남는 내용이니까요. 꼭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별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우리 개론 내용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유아교육의 뿌리기도 하고 기반이 되기도 해서요, 1주, 2주에 빠르게 끝내버릴 거예요. 내용이 좀 복잡한 것도 있고 수월한 것도 있어서 분량을 제가 좀 조절을 해서 넣었고요. 3교시부터는 보통 우리가 신의사, 예자 이렇게 가죠. 그런데 저희는 사회관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느냐? 사회관계가 이해할 내용도 정말 많고 내용도 너무 방대해서요. 자,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 그래서 저랑 같이 아주 폭풍우가 휘몰아치듯이 앞부분에서 힘든 걸 끝내버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이런 내용들 쭉쭉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 다음부터 정말 수월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인강수강생 같은 경우는 수업 다음날 오후 6시 이전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 진도에 맞춰서 쭉쭉 따라오셔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인강생들은 수업을 들으면 좋느냐. 1교시에는 유자 테스트 제가 복습 테스트 하죠? 그거 그대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30분 아마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같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외워버리시고 따로 시간 내서 외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외워버리고 저랑 같이 유자 테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교시에서는요. 이론 들으면서 내가 필기할 거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조금 보충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해가 된 내용을 유자쌤이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요. 이렇게 흘려 들으면서 바로 암기하는 연습 바로 들어가실게요. 우리가 유자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합격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강생도 마찬가지고 인강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아는 개념을 설명하고 계신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암기 들어가시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좀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3교시는 직강 선생님들 음성 테스트 자습 시간이잖아요. 이때 수강생들이 너무 많으면 1대1 매칭을 제가 해드릴 거고 중간중간 봐드릴 거예요. 그런데 수강생이 너무 많지 않으면 제가 조금 더 1대1로 다 봐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60분 정도 내가 시간을 딱 정하고요. 그 자리에서 암기를 해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루면요. 계속 미뤄지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암기를 해버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 완벽히 외워서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가 그냥 30분에서 60분 정도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막 읊어보고 막 외워보는 그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 글자 드릴 거예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단서로 자동 인출하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때 내가 30분에서 60분 다 외워버릴 거야가 아니고요. 내가 나는 집중이 좀 짧아요. 그럼 그냥 전 30분만 암기하는 시간에 투자할래요?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우리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자습 시간 끝나고 유자 테스트로 한 번 더 전반부 내용 정리하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직강 선생님이든 인강 선생님이든 암기가 덜 됐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받고 너무 처음 받고 혹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야. 난 사회관계는 잘하지만 자연탐구는 좀 약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암기가 덜 됐을 때 이제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냥 답안지를 보면서 한번 말하는 데 의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저랑 같이 읊어주시면 되세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또 다른 형태로 암기를 한번 하는 거라서요. 머리 인지 구조가 이렇게 핑핑핑 돌아갑니다. 그거 활용해 주시는 거라서 내가 유자 테스트 할 때 꼭 다 맞출 거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한번 외워보자 하는 식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4교시에는요, 후반부 개념 정리, 필기, 5교시에는 음성 테스트, 자습 시간,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시간 정해서 셀프 자습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쪽지 테스트 하죠? 문자 인출하기로 했어요. 요거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요거 문자 인출해가지고요, 카메라로 찍어서요,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과제 게시판에 꾸준히 올려주시면은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느냐 그거를 셀만의 우리 조망수용 능력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를 이번 기회에 아예 조망수용 능력은 싹 외워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셀만의 조망수용 능력은 몇 단계가 있냐면요. 5단계가 있어요. 0수준, 자기중심적 조망수용, 1수준, 사회정보적 조망수용, 3수준 아니고 2수준, 자기반영적, 자기반성적 조망수용, 3수준, 상호적 조망수용, 4수준, 사회적 조망수용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를 보시면서 사례와 딱딱 연결을 시키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례를 보고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 셀만의 근거에서 답하시오 한다면 자기중심적 조망 수용 또는 사회정보적 조망 수용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술하시오, 특징을 쓰시오 하더라도요. 이런 핵심 키워드를 쓰시고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밑줄 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내용도 볼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영수증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조망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조망이 뭘까요? 조망은 시야나 뷰를 의미하죠. 그래서 호텔 예약할 때 우리 산조망 아니면 바다조망, 오션뷰, 마운틴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바라보는 그 조망, 시야, 시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야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의미하는 게 영수준 자기중심적 조망 수용 단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이라는 어린이의 이야기를요, 우리 철수한테 알려줘요. 철수야, 여기 앉아봐. 선생님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 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오토바이 절대 타지 마 해서 약속을 했어. 근데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영희야, 할머니가 너무 힘든데 빨리 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그때 영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철수에게, 우리 반 어린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수가 영희는 오토바이 타고 갈 것 같아요. 할머니를 좋아하잖아요. 나도 할머니 좋아해요. 그리고 영희 엄마도 할머니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이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희도 할머니 좋아할 거고 영희 엄마도 할머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적 조망수용 단계입니다. 이 어린이가요 조금 더 발달하면요 높은 연령으로 가면 사회정보적 조망수용, 주관적 조망수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정보적 조망수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 똑같이 물어봐요. 그 영희의 오토바이 사례를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철수가 좀 컸어요. 1년, 2년 지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망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영희가 오토바이를 탔을 때 엄마가 화낼 것 같아요. 근데요, 할머니가 빨리 오라고 해서 온 걸 안다면요, 그 정보를 안다면 엄마는 영희가 좋은 의도였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라고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보적 조망수용 단계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관점 가지는 이유는 단지 서로 다른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어린이가 조금 더 커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엄마의 시선, 영희의 시선을 분리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3단계가 아니라 2수준 자기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에서는 점차 다른 사람의 관점 수용하고 조망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의도된 행동, 그렇지 않은 행동의 차이를 구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때는요, 우리 철수한테 다른 사례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홀리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기로 아빠랑 약속을 했대. 근데 나무에 고양이가 있는 거야. 야옹야옹 하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그러면 홀리는 고양이를 구해줄까? 아빠와의 약속을 지킬까?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제 철수가 또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입장과 홀리의 입장을 모두 조망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각자 정보가 다르더라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보가 같더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홀리는 나무에 올라가서 고양이 데리고 내려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빠는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정보를 알아도 홀리가 나무에 올라가면 걱정되고 다칠까봐 마음이 안 좋아서 홀리한테 야단을 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조망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자기 반영적이라서요, 내가 홀리가 되거나 내가 아빠가 돼서 그 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반영적 조망 수용이에요. 반면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상호적 조망 수용, 제3자적 조망 수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공평한 제3자로서의 조망도 되고요. 제3자적 관점을 통해서 개인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사례에서 이제 우리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민수야,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게. 재밌는 얘기가 아닐 수 있네요. 선생님이 출장을 가신 사이 철수가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각을 싫어해요. 철수는 지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동생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챙기느라 지각을 자주 했던 거예요. 민수야, 너는 이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철수를 혼내실까? 아닐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이 단계의 어린이들은요. 철수는 동생을 챙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하는 거 선생님도 아실 거고요. 또 선생님은 지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철수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철수만 봐주면 다른 학생들이 철수를 편애한다고 생각할까 봐 제3자적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있죠.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학생들의 관점까지도 조망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기반영적 단계에서는요. 내가 철수가 되거나 내가 선생님이 돼서 조망 수용했죠. 홀리가 되거나 아빠가 되거나 자기를 반영해서 조망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요. 제3자적 관점으로서의 조망 수용도 가능해진다는 거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수준 사회관습 체제적 조망 수용, 사회적 조망 수용 단계에서는요. 더 큰 사회적 가치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철수의 사례를 보면서요. 아, 선생님 철수 이해할 것 같아.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거 중요하거든. 선생님 그런 점을 고려하시거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 충분히 해줘야 하거든.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철수를 야단치기보다는 어떤 장애인 동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원을 알아보실 거야 라고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실 때는요. 우리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자사, 반상사, 자사, 반상사 이렇게 쭉쭉 외워 가실 거예요. 이렇게 암기 힌트 드리는데요. 자사고 가려면 반에서 상위권으로 살아야 함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사의 반이 상사야. 우리 회사의 절반은 상사야. 그래서 상사의 시야에서 늘 확인하려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 조망 수용하느라 바빠. 자사, 반상사, 자사, 반상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자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 외워볼게요. 자, 자기중심적 조망 수용, 사회정보적 조망 수용, 자기반영적 조망 수용, 상호적 조망 수용, 사회적 조망 수용 이렇게 바로 외워가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 설명, 하나의 암기 들어가시고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쭉쭉쭉 내용 들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반부 내용 통틀어서 자습하시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이 63번이니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유자 테스트 시간에 하나씩 다 암기를 해 나가실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느냐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서를 제공해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면 암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요 단계가 돼서 7, 80% 암기가 됐다. 9월달, 10월달이 됐다. 그럴 때는요. 요거 반 접으셔서 얘만 보고도 오른쪽 두 문자가 떠오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게 가능한가요? 한두 장이 아닐 텐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힌트를 조금씩 주면서 나아가면요. 나중에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금 5, 6월 같이 수업 들은 선생님들도요. 이렇게 페이퍼를 제출해 주셨는데 절반 이상, 70, 80% 이상 작성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7, 8월 반의 경우에는 복습을 또 들어가고 쪽지를 또 들어가고 음성을 또 들어가고 그 인출하는 기회를 더 많이 늘릴 거라서요. 조금 더 빠르고 많은 내용 잡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요거 설명드렸으니까요. 앞에서 자, 이 내용이 좀 더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랑 유자 테스트 모아서도 하고 각각으로도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쪽지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이렇게 계속 암기해 나가는 반으로 진행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려봤어요. 자, 1번 온라인 강의 시 암특반 효율적인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했어요. 직강 선생님들처럼 쭉 따라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 호흡에 맞춰서 예를 들면 나는 전반부랑 후반부 암기를 한 번에 해버리고 얘네를 한 방에 인출하는 게 좋아요 하시면요. 그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면요. 전반부만 하고 전반부 인출 복습만 따라오셔도 되고요. 저는 그것도 양이 좀 많아요 하시면요. 전반부를 두 파트로 쪼개가지고 내가 공부 시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좀 배속으로 빠르게 해가지고 이 개념이해 같은 경우는 좀 훑어가는 느낌으로 보시고 그리고 암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개념이해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공부하시던 강론서를 바탕으로 좀 더 맥락 있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우리 암기반에서는 암기를 먼저 잡고 가자를 목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물론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외우기 전에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암기를 해도 되지만요. 어떤 때는요, 암기를 해버리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나은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호흡에 맞게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먼저 안내드리면, 자, 유단자 자료 프린트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핵심 개념을 밑줄을 칩니다. 연필로요.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핵심 개념을 밑줄을 쳐드릴 텐데 걔랑 매칭을 시키면서 얘 맞아서 틀렸어 이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했던 핵심 개념은 요건데 유자쌤은 요걸 잡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인지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나죠. 그때 또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밑줄을 치시라는 거고요. 이때 밑줄 치실 때는 1시간, 2시간씩 꼼꼼히 보시는 게 아니라 시간 딱 정해놓고 10분 안에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페이지에 1분 해서 시간을 보시면서 약간 타임어택 시간 가지면서 빠르게 훑어 나가시는 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개념 정리하시고 실시간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의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듣기보다는 내가 그 시간 자체를 암기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한 수업 중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왜냐면 얘를 미루면은 또 많은 양의 공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봐야 할 게 많아서요. 가능한 수업 중에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손으로 막 쓰셔도 되고요. 중얼중얼 해주시는 거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유자 테스트 합시다 할 때도 쭉쭉쭉 따라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68%만 가져가자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우리의 목적은 완강이에요. 완강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50% 이상의 내용을 암기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완강하기가 힘들고 50% 이상 가져가기 힘든 이유는 뭐냐? 듣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재밌게 해드리고는 싶지만 우리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좀 빠르게 치고 가야 되는데 요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다 잘 외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좀 힘 빼시고 그래 60%만 넘기자 60% 넘게만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요 우리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릴 거거든요. 나중에는요 이게 암기가 빨라지면서요 이렇게 된 자료인데 암기가 빨라지면서 옛날엔 요거 인출하는데 1분 걸려요. 근데요 한 2번, 3번 반복하면 30초 걸려요. 그 다음요 15초 걸려요. 그 다음 진짜 한 10초 만에 다 인출하실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할 걸 생각하고 60% 이상만 가져가자 생각하시면서 내 목표는 완강이야. 그리고 절반 이상만 맞춰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게시판이나 DM이나
댓글로 저한테 많이 상담 요청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자습 동시에 해주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일시정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짧은 시간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켜드릴 거거든요. 그때 조금 촉박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강의 듣다가 나는 인출이 바로바로 안 되는데 저 선생님들은 다 인출이 되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당장 안 되면 옆에 답안지를 보고서 그냥 답안지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답하고 안 보이는 거 모르겠는 건 바로바로 답 보면서 이제 인출을 해주세요. 혹은 답안을 하기 전에 진짜 1초 전에 5개의 키워드 보고 이렇게 바로 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암기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요. 암특반 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렇게도 물어보셨어요. 효과적일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우리 2달은 또 많은 시간이니까 내가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닐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카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델 3가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셀만의 역할 조망 수용 5단계 뭘까요? 모엔의 몰입 전략 8가지 뭘까요? 이렇게 3개가 자동으로 나왔다 라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나라도 안 나왔다 하시면 무조건 들으십시오.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70점, 80점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85, 86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암기반에서요. 그냥 이렇게 외워요. 카, 지, 오, 대. 카두신,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너무 쉽죠? 그리고 역할 조망 수용 단계 우리 앞에서 했죠. 자사, 반상사 해가지고요. 자기중심적, 사회정보적, 자기반영적, 상호적, 사회적 이렇게 나중에 줄줄 나오실 거예요. 저도 제가 공부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암특반 선생님들이랑 그냥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바로바로 외워지게 됩니다. 근데요, 저 그 정도는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고 좀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저스와 관련된 키워드 5개 이상 인출하실 수 있나요? 혹은 비계 설정의 구성 요소 또는 효과적인 비계 설정이라고 말하는 그 5가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혹은 스키너의 행동 수정 기법 12가지 이상 인출하실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로저스와 관련된 키워드 설마 한번 보면요. 비계 설정으로 갈게요. 비계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상, 따, 아, 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거든요. 그러면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 상호주관성 기르기, 따뜻함과 반응 보이기, 아동을 근접 발달 지역 안에 머물게 하기, 자기조절 형성하기 이런 식으로 쭉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비계 설정을 비고츠키에 근거해서 어떻게 했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을 때도요. 이것들을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례에 민수를 위해서 어떤 비계 설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민수와 우리 민수 친구들 유능한 또래 성인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주관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교사는 따뜻함과 반응을 보여야 하고 또 우리 민수가 스스로 자기 조절력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 2가지, 3가지 골라서 해도 되고 혹은 사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작성할 수 있는 그 키워드 하나를 골라서 서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우리가 하니까요. 이것들이 다 인출이 된다 하시면은 솔직히 자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 중에 하나라도 좀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분량과 자료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프린트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준비를 하시려고 이제 인강 신청하신 선생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유단자 프린트를 알려드리면은 우리 암특반 프린트는 한 주에 25쪽에서는 60쪽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만 봐도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설명을 많이 넣지 않았고요. 우리 학자가 외국의 학자다 보니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 키워드랑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내용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례와 연결시켜야 하는 거는 사례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60쪽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암기 테스트지는 4쪽에서 10쪽 분량이고 장수 아니고 페이지 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운영 파트 빠지고 암특반 5, 6월 자료예요. 여기서 물론 추가되고 뭐 보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 정도 자료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정도. 그리고 암기 테스트지는 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요. 이제 거의 한 권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암기를 쭉쭉 하시면요. 제가 얘를요. 이렇게 세로로 가는 게 아니라 가로로 가는 자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요. 얘가 분량이 정말 줄노트 한 권짜리로 되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에는 정말 한 권짜리 줄노트로 여러분들께서 암기 인출하시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의 범위가 기준이 궁금해요 하셨는데 가능한 많이 넣었고요.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일 먼저 외우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외우세요 하는 부분 짚어드립니다. 4번 암특반에서 서술형 문제 작성 방법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암기한 내용이 쌓이다 보면요. 서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서 뭐 효과적인 비계 설정 방법 쓰시오 하면은 공상 따자를 떠올리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서술형 문제도요. 채점이 키워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안에 자기조절력, 근접발달지대, 상호주관성, 공동의 문제 해결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세세한 서술 작성법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서술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노하우와 방법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문제풀이 반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제를 보면서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암기반에서는 우리가 암기를 50% 이상 가져가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걔가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암기량 나중에는 뭐 8월엔 80%, 9월엔 90%, 10월엔 100% 이렇게 가게 되실 거고요. 암기반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계획을 짜드리긴 해요. 나중에 월, 화, 수, 목, 금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리세요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개별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봐드리도록 하고요. 자, 5번. 이것도 중요해요. 기본 개념을 다 알고 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셀만의 조망수용처럼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긴 해요. 그러나 이제 저도 그렇고 요약된 자료로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좀 제가 판단하기에 어려운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갔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자세히 가고 요거는 키워드만으로도 그 내용을 이제 연상시킬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요약된 자료로 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이제 너무 없으시다면은 어려움 생길 때마다 강론서를 좀 찾아보셔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특반 자체가 좀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걔를 극복하고 싶다. 저는 짧고 굵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짧고 굵게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암특반 신청하시고 예습하시면서 내가 정 이해가 안 되는 거 찾아보시고요. 본문 수업 들으시고 암기 가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기본 개념을 많이 듣고 오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래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아는 문제만 나오실 거고요. 2025학년도 국립유치원 교사가 되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 유자쌤이랑 같이 암특반 하시면서요. 또 공부 많이 하시고 어려움 많이 극복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